서울에서 두 번째로 갭투기가 많이 들어간 동네이자 가장 많은 갭투기가 들어간 단지가 있어요. 외곽 지역으로 분류가 됐으나 근 몇 년간 거기에 업무지구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뜬 동네가 있죠. 강서구입니다.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고 하죠. 거래 절벽에도 양천, 은평, 강서 아파트 60%가 신고가. 저희가 전수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번에 한 번만 전수조사 하긴 했는데 이런 거 다 구라였다. 50% 신고가 한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그 중에서 첫 거래니까 신고가 요것도 나오고 기존 신고가와 타이 기록일 때도 신고가라고 하고 혹은 그 전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요거 제외하고 몇 년만 비교해서 신고가 혹은 시세는 이렇게 오르다 떨어졌지만 거래가 이때 한 번 되고 몇 년간 거래 안 되다가 최근에 거래해서 신고가 이런 이야기들 많으니까 저런 거 다 믿으면 안 되죠. 강서지역 전월세 강세 마곡 전세호가 10억 돌파 자꾸 호가로 이야기하죠. 뭐 이거 극단적인 사례고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전세호가 뭐 10억 이상 가죠. 근데 마지막 거래는 6억대가 나왔었죠.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 6억 거래도 정상 거래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호가와 실거래가는 다르다 라는 거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호가가 10억 돌파했다고 해서 전세가 10억이다 이건 아니죠. 다시 고개 드는 갭투기 온라인 카페에서 하면서 실투자금 1, 2억으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강서구 화곡동의 초록 아파트 전용 5구짜리죠. 전세값이 5억 6천이고 매매값은 6억 4,700이니까 8,700으로 화곡동 아파트 갭투기 가능하다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기자들이 얼마나 악질이냐. 초록 아파트를 봤어요. 5억 6천 있죠? 6억 4,700 있어요. 근데 5억 6천 이런 거 호갱 예스 이런 데서는 평균으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요거죠. 전세가 거의 안 올랐다. 원래 막 이런 호가보다 낮은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은 보이잖아요. 요때쯤에 위에는 점 안 찍히고 밑에는 점 찍혔는데 평균은 그대로 가죠. 왜 이렇게 가겠어요? 저가 거래는 빼버린다 평균에서. 근데 고가 거래는 평균에 넣는다. 모 플랫폼에서 인수한 뒤후 굉장히 속된 말로 쓰레기같이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어때요? 요런 거래죠. 한 건 이상 거래를 가지고 그리고 제일 저렴할 때랑 비교해서 최근 요 거래 중에서 제일 저렴하죠. 그리고 제일 비싼 이상 거래를 가지고 탭투기 가능 8,700이면 가능합니다 구라치고 있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는 언제부터 올랐어요? 6일치 이후부터 올랐죠. 빨대 효과 이야기하면서 똘똘한 채 빨대 효과 이야기했는데 오른 데 어디예요? 은평, 그 다음에 뭐 노도강, 그 다음에 금강구. 사실상 강서 양천도 외곽이죠. 근데 외곽 취급 안 받는 게 강서에는 마곡 들어오면서부터고 양천에는 기존에 목동이 있기 때문에 목동 신정동. 근데 목동 신정동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신시가지 있는데 여기 벗어나면은 모기동 이런 데는 목동 취급 아니죠. 외곽이죠. 서울 외곽 지역이고 신정동 중에서도 신시가지 있는데 신정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목동 취급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일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서울 외곽 지역 취급이다. 강서도 마곡 제외하고는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오른 것도 아니죠. 0.8%포인트 오른 거예요. 4달 동안 빨대 효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빨대 효과 이야기에서 상승폭이 쭉 늘어나지만 점점 더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전세, 매매가 끌어올릴 때 전세가 같이 끌어올린다. 이때가 더 많이 올랐죠. 오히려 이때쯤에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오르는 걸로 계단식으로 오히려 전세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역시 6월에 정점 찍고 사실상 710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진 않으니까 7월까지는 거래량 많았는데 서울 아파트 다른 지역들 보니까 아씨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8월, 9월, 10월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거래 건수는 여기 방화그린 2단지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갭이 작으니까 많이 들어가서 갭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단지죠. 방화 5단지 이쪽으로 뭐 좀 저렴한 단지들로 들어가고 있고 힐스테이트 말고 뭐 그다음에 뭐 화곡푸르죠. 여기가 그거죠. 말할 것도 없는 담합 파고 있는 거 방송에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30대 매매 거래량. 자, 30대 7월에 많이 샀어요. 이거 아니죠? 7월에 많이 산 거다. 실질적으로 6월에 많이 샀다. 그러니까 패닉바잉 6월이 제일 심했죠. 2020년 6월은 30대 패닉바잉의 달이죠. 사실상 6월까지는 봤었어야 돼요. 5월에 절세 매물 끝이라고 엄청나게 호도했지만 사실상 끝 아니죠. 왜?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러니까 6월까지 절세 매물인데 막판에 저기 그들 많이 뛰어가지고 가격 방어하게 되려고 절세 매물 끝 가격 오릅니다 해가지고 6월에 이들이 가격 뛰어가지고 많이 팔아먹었다. 당한 거예요 언론한테. 그래서 많이 샀죠. 그 뒤에 어때요? 당했죠. 외진 매매 거래량 똑같죠? 요거 신고일 기준이라 6, 7월이니까 6월에 많이 산 거다 사실.
7월도 많이 샀겠죠. 강서구는 거래량 보면 6, 7월에 많이 당했다. 그리고 요런데 법인은 잘 안 들어오죠. 사실상 법인 들어올 가격도 아니고 안 사고 있죠. 지금 5월 이후 반대로 팔고 있다. 갭투기 증가지역 2등이죠. 한 건 차이로. 전체 퍼센테이지는 노원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노도강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북구 같은 경우도 노도강 바로 인근에 있는 거고, 요런 데는 아직도 막판이라 사고 있다. 첫 번째, 막판에 더 오를 거라고 산다. 요런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예요? 불법 증여하기 위해서 부모가 전세에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막판 갭투기 들어가는 거라기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류 출석해서 전세 비싸게 들어온다. 혹은 또 주인 전세도 있죠. 주인은 막 팔려고 그래요. 대신에 내가 그 집에서 전세 살아주겠다. 자금 출처 계획서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사고 있죠.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갑자기 뛰어요. 미친 거죠. 1억 정도가 뛸 이유가 있냐. 이때 1억 정도 뛰었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방화근이 이 당시 한 2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거의 4억 하고 있죠. 왜 저렇게 들어갔어요? 예전에 마곡지구 들어온다니까 그 인근을 싹 돌면서 투기 쭉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유 없이 뛰었다. 빨대효과니 뭐 이런 말에 속아서 지금 여기 다 요 아파트들 몇 년 차예요? 28, 27, 27년 차. 당장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도 아닌데 재건축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갭투기 하기 좋다, 용이하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얼마예요? 갭이 2억이에요. 갭이 2억이죠. 근 3억이죠. 이런 데 갭투기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 안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주 여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거의 안 오른다. 거주 여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거품 아니다. 왜?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조차도 여기 보면 전세가도 안 오르는데 매매가가 오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혀 없죠. 하등 이유가 없다. 똑같아요. 가양도 똑같죠. 막 뛰고 있는데 전세가를 보면 어때요? 3억 6천이죠. 3억 8천, 3억 7천. 갭투기 들어가겠어요? 저기? 마곡하고 또 이 모양이다. 지금 요거에 다 낚인 거죠. 요거에. 하고 우장단 아이팍 요때부터 했네요. 계속 뛰었고 여기 뭐 최근에 낚인 거. 저 가격에 살 동네가 아니죠. 특히 화곡이 왜? 물론 화곡 뭐 상권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목동도 멀지 않다 뭐 이 정도지만 사실상 저기가 뜰 동네는 아니었죠 원래. 그러니까 여기 전세 띄우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아까 봤죠? 방화나 이런데 가양이나 전세가 거의 안 오른 거 봤죠?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전세가 거의 안 올랐죠 가양? 방화 마찬가지죠? 요 동네가 전세가 오를 동네가 아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입자 10명 줄 섰다. 그러면서 여기 전세 대란이다. 전세 대란임. 특히 예시가 강서구 가양동이다. 전세 대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모든 전셋집이 다 수요가 저렇게 몰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었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전세 매물 늘고 있어요. 전세 거래 줄었어요. 그런데 지표 그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심리 막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전세 거래 지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KB 지표를 띄우려고 그랬더니 거래 지수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한대요.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하려면 전세 수급 지수를 없애지 전세 거래 지수는 유리한 지표인데 왜 없애냐. 근데 모든 기사들이 다 그따위로 때리고 있어요. 합심해서. 줄 서서 구하는 집 뭐예요? 민간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재계약 아니고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선이 들어간다. 임대사업자는 이미 임대차 3법을 받고 있었다. 적용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적용이 이게 재계약뿐만이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5% 상한선이 있으니까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많이 간 거예요. 지금 가격 띄우기 막 들어갔으니까. 저걸 가지고 뭐 전세 대란이라서 아무 집이나 전세 나오면 저렇게 다 가는 것처럼 구라치고 있는 언론들을 믿으면 안 되겠더라. 계속 부추기죠. 영등포 강서구 노려라. 최모 교수 형 한 분 나왔죠. 유튜브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저평가된 지역으로 영등포구와 강서구. 저평가예요. 강서구 엄청나게 거품 많이 꼈어요. 특히 마곡지구 이야기 나온 뒤로.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도 된다. 모든 교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때도 마찬가지였죠. 누가 책임져줘요? 맨날 저보고 책임 안 진다. 제 말 들어서 손해봤어요. 만약에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득 볼 걸 못 볼 수는 있어도 손해보는 건 아니죠. 근데 저들 말 듣고 산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져요.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죠. 왜 그렇게 계속 경고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수요 줄고 다주택 매물 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안 좋아지고 이번 때보다 다 모든 것이 판박이로 나오고 있는데 규제는 훨씬 더 강화됐고 공급은 적다 하는데 그때보다 공급 많고 수요 많다 하는데 그때보다 인구 줄고 있죠. 모든 면이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엔 다르대요. 매번 돈이 더 많이 풀렸대요. 돈이 더 많이 풀린 건 이해해요. 화폐가치 떨어지는 거 맞죠? 화폐가치 떨어지는 만큼 올랐어야죠. 물가 상승률이 나타낸 게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 저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다. 빌라도 부추기고 있죠. 화곡동 특히 강서구 가시는 분들 화곡동 빌라 조심하세요. 500만원 정도 소액만 있으면 매매가 가능하다. 사세요. 안 팔려요.
빌라 안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빌라 시세는 뭘로 결정된다? 내가 1억 8천에 빌라를 샀다. 근데 빌라 시세가 2억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면 2억에 팔 수 있을까? 근데 이 빌라 시세가 2억으로 책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근에 신축 빌라가 2억에 분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억 가진 사람이 내 걸 사요? 신축 빌라 사요? 신축 사죠, 당연히. 여기는 뭐 어떤 하자가 생겼을지 사용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더 새 거에다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막 대출 같은 거 다 알아봐서 해주죠. 명의 대여 투기 엄청 많이 들어가죠. 바지 사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 명의만 대여해주고서 수수료 받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매매가 맞춰가지고 2억짜리 집이면 전세를 2억에 들여놓고서 명의만 이 사람한테 떠넘기고 분양팀은 빠져요. 분양팀, 그 다음에 여기 분양 땅 주인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린다. 이 사람이 이제 나갈 때 돼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이 사람 돈 없어요. 수수료만 받으려고 한 거지 사실상 돈 개불도 없고 무개불로 투기한 거다. 그래서 못 돌려준다 얘기해요. 어디가 많아요? 방화동, 등촌동 이런 데 엄청 많죠. 미쳤죠. 화곡동. 화곡동이 최고죠. 피지수첩에 나왔죠. 그래서 요 얘기. 은행에 문의하세요. 보험으로 전세금 반환받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따위로 뻔뻔하게 나온다. 빌라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빌라 전세를 이야기를 하느냐. 위험하니까. 저건 업자들의 놀이터예요. 거기다가 여기 지금 대단하신 분 하나 또 돌고 있죠. 우대 제로라고 아시나요? 제보도 들어왔는데 허위 매물 잡기를 주동하고 있다. 즉 뭐예요?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호가가 6억짜리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5억 5천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업자가 돌아다니면서 신고해가지고 내리게 만든다. 조사해야 돼요.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죠? 특사경 요거 조사 안 하고 뭐 하는지 카톡 채팅룸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접 된 제보죠. 말씀해주신 분은 저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특사경에 증거랑 같이. 동네 부동산들은 악덕업자라고 하면서 너네 집 떨어뜨리는 악덕업자다. 그리고 자기는 수수료도 조금 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모임이랑 집주인이랑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있다. 부동산 모임이랑 싸우고 있다. 중개 수수료 우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콘서트 내 집 마련 콘서트. 내 집 마련 콘서트는 무슨 얼어 죽을 내 집 마련 콘서트예요. 갭투기 콘서트지. 반값 중개하고 있고. 지금 뭐 수수료가 비싸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서 낮춰야 될 거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태계 파괴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수수료 반값 해줄 테니까 나한테만 팔아라. 그 다음에 집값을 띄워요. 그러면은 수수 효율 높여가지고 반값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받는 거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결론, 강서구 막판에 급 거품 끼고 있죠. 강서구 거품의 원래 시초는 마곡이었죠. 근데 마곡이 생각처럼 잘 돌아가냐? 아니죠. 마곡 상가곡 같은 거 보면 작살나고 있죠. 지금 너무 비싸서. 오피스 작살나고 있어요. 오피스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월세 얼마 안 나와요. 더럽게 안 나온다 진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안 나온다. 공실도 많고. 근데 왜 뜨죠? 특히 갭투기 부추기고 전세가 막 띄우려고 하고 있죠. 갭투기 부추기기 위해서 전세가 띄우기 들어가는데 전세가는 안 오르고 갭은 늘어나는데 저기 막 20 몇 년 된 아파트, 거주도 좋지 않은 아파트, 그래서 전세가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 2억 3억씩 주고서 갭투기 들어갈 만해요. 담합의 장이다. 우대받는 브레드, 이분이 아주 그냥 담합을 주도하고 계시다. 제보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특히 30대 수요들 많이 낚였다는데 앞으로 더 낚이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